페리시치가 토트넘에서 했던 실수를 또다시 반복하면서 크로아티아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경기 중계진은 크로아티아의 가장 큰 문제가 좌우측 윙 플레이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내려앉은 알바니아를 그런 식으로 공략해서는 승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죠. 일부 전문가들도 크로아티아 국가대표 감독 달리치가 페리시치에게 토트넘에서 하던 역할을 그대로 맡긴 것이 실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페리시치의 플레이가 크로아티아의 수비와 공격을 오히려 망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요한 경기에서 11명 중 1명이 그런 플레이를 하면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날 경기는 크로아티아와 알바니아가 19일 오후 10시 독일 함부르크의 스파르 슈타디온에서 유로 2024 조별리그 B조 2차전에서 맞붙어 2대2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이 경기 결과는 상당한 이변으로 여겨집니다. 알바니아는 피파 랭킹 66위로 10위인 크로아티아에 비해 무려 56계단이나 낮은 팀입니다. 크로아티아는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속한 그룹 B에 속해 죽음의 조라 불리는 어려운 조에 속해 있습니다. 1차전에서 스페인에게 패한 크로아티아는 16강 진출을 위해서는 알바니아를 반드시 이겨야 했습니다. 많은 축구 전문가들은 크로아티아가 특별한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알바니아를 쉽게 이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세계적인 선수들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최선을 다하면 충분히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크로아티아 미드필더진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받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소속의 루카 모드리치를 비롯해 맨시티 소속의 마테오 코바치치와 센터백 요시코 그바르디올도 맨시티 소속입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크로아티아의 약점이 공격진이라고 말합니다. 확실하게 득점을 책임질 스트라이커가 부족하고 미드필더는 뛰어나지만 양쪽 풀백이 노세의 기동력과 체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알바니아는 강팀 크로아티아를 상대로 수비적인 전술을 펼치며 역습을 노렸습니다. 전반 11분 알바니아는 크로아티아 골문 앞으로 짧은 크로스를 올려 헤딩으로 득점하며 1대0으로 앞서 나갔습니다. 이 충격적인 장면에 일부 전문가들은 크로아티아의 달리치 감독이 페리시치를 그 위치에 배치한 것이 실수였다고 비판했습니다. 페리시치가 크로스를 차단하기 위해 더 바짝 붙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저 위치는 골문과 가까워 매우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페리시치가 거리를 두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토트넘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일으켰다고 지적했습니다. 크로아티아의 에이스 모드리치는 공을 몰고 올라와 양쪽 사이드로 공을 배분하며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좌측 윙백 페리시치는 공을 잡고도 돌파하지 못하며 반복적으로 공을 뒤로 돌리기만 했습니다. 많은 축구 전문가들은 페리시치가 공격수로서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빠르게 돌파하거나 뒤로 빠르게 패스를 해야 하는데 그는 공을 질질 끌어 상대 수비수들이 자리를 잡게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공격 속도를 늦추는 주요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크로아티아는 페리시치의 문제를 인지하고 그를 거치지 않고 바로 왼쪽 윙어에게 패스를 연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크로아티아의 공격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왼쪽 윙어에게 연결된 공이 중앙으로 빠르게 전달되고 이러한 방식으로 크로아티아는 순식간에 2골을 넣어 역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페리시치를 위로 올려 왼쪽 윙어와 공격 동선이 겹치게 하는 것은 토트넘에서 손흥민과 페리시치의 동선이 겹쳐 생긴 문제와 동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달리치 감독은 경기 중에 이를 수정해 페리시치를 수비에 집중시킨 반면 토트넘의 콘테 감독은 시즌 내내 페리시치를 손흥민 대신 윙어로 기용해 문제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팬들도 페리시치를 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가 수비에서도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해 골을 허용할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달리치 감독은 후반 84분 페리시치를 빼고 수비수를 투입해 수비를 강화했습니다. 경기 종료 1분 전까지 알바니아는 공격 기회를 만들지 못해 크로아티아의 승리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종료 직전 알바니아는 왼쪽을 돌파의 중앙으로 컷백을 내주고 이것이 굴절되며 완벽한 노마크 상태에서 골이 터졌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크로아티아 센터백이 최선을 다했지만
집중력이 흐트러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결국 경기는 2대2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크로아티아는 자국 팬들의 엄청난 비난에 직면했습니다. 팬들은 페리시치를 처음부터 내지 말았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1차전에서는 교체로, 2차전에서는 선발로 나왔지만 존재감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세대 교체에 실패한 대가라고 비판했습니다. 크로아티아는 1무 1패로 승점 1점에 머물러 B조 최하위에 머물렀습니다. 알바니아는 1무 1패지만 골득실에서 앞서 3위에 올랐습니다. 크로아티아는 16강 진출이 어려워졌습니다. 축구 전문가들은 크로아티아의 문제를 좌우윙 플레이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발리치 감독이 페리시치의 토트넘 성적에만 주목해 그를 기용한 것은 큰 실수라고 평가했습니다. 페리시치가 돌파도 못하고 무의미한 크로스를 반복하는 것은 토트넘에서도 잘 통하지 않았습니다. 손흥민 같은 선수가 없어 상대 수비를 분산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페리시치의 플레이는 더 효과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모드리치도 이 사실을 알고 있어 답답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크로아티아 팬들과 전문가들은 페리시치의 기용이 실패였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가 팀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제 크로아티아는 남은 경기에서 더 나은 전략과 기용을 통해 16강 진출의 희망을 살려야 할 것입니다. 일부 팬들은 경기가 앞서고 있을 때 페리시치를 즉시 빼고 수비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은 페리시치가 계속 그라운드에 남아있으면 결국 골을 내줄 것이라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팬들의 이런 우려를 인지한 듯 발리치 감독은 후반 84분경 페리시치를 빼고 수비수를 투입하며 수비에 집중하는 전술을 택했습니다. 경기가 거의 끝날 무렵까지 알바니아는 이렇다 할 공격을 하지 못해 발리치 감독의 이 전술이 성공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경기 종료 1분을 남겨놓고 알바니아는 왼쪽 측면을 돌파의 중앙으로 컷백을 시도했고 이 크로스가 크로아티아 수비수 맞고 굴절되면서 완벽한 노마크 상태에서 골이 터졌습니다. 이 장면을 본 일부 전문가들은 크로아티아 센터백이 최선을 다했지만 알바니아의 공격수를 제대로 막지 못한 것은 집중력 부족의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경기는 결국 2대2 무승부로 끝났고 다 잡은 승리를 놓친 크로아티아는 자국 팬들의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 팬들은 처음부터 페리시치를 내보내지 말았어야 했다고 주장하며 1차전에서 교체로, 2차전에서 선발로 출전했지만 존재감이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세대 교체에 실패한 대가라며 발리치 감독의 결정에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이 경기 결과로 크로아티아는 1무 1패로 승점 1점에 그쳐 B조 4위로 내려앉았고 알바니아는 같은 승점이지만 골득실에서 앞서 3위에 올랐습니다. 조별예선 2차전을 치른 현재 크로아티아는 최하위를 기록해 16강 진출이 거의 불가능해진 상황입니다. 많은 축구 전문가들은 크로아티아가 더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좌우 양 사이드의 공격이 살아나지 않았던 것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발리치 감독의 판단이 완전히 잘못되었다고 비판하며 페리시치를 토트넘에서의 성적만 보고 왼쪽 윙백에 배치한 것은 큰 실수였다고 말했습니다. 토트넘에서는 손흥민과 해리 케인이라는 세계 최고의 골잡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페리시치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지만 크로아티아에서는 그런 지원이 없었다는 점을 간과한 것입니다. 손흥민이 상대 수비수를 유인하고 해리 케인이 골문 앞에서 득점 기회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페리시치가 8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크로아티아에서는 손흥민 같은 선수가 없어 페리시치에게 몰리는 수비수를 떼어내지 못했고 이는 페리시치의 공격력을 극도로 제한했습니다. 경기 중 페리시치는 돌파도 못하고 무의미한 크로스만 반복해 올렸고 이는 상대 수비수들에게 쉽게 차단당했습니다. 이런 전술은 토트넘에서도 효과가 없었고 크로아티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발리치 감독이 페리시치의 단순한 공격 스텝만 보고 기용한 것이 크로아티아의 공격을 저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페리시치가 2대1로 앞서는 상황에서 무성의하게 중앙 크로스를 반복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토트넘에서도 비슷한 상황에서 40개의 크로스를 올려단 하나도 성공하지 못한 전적이 있습니다. 손흥민 같은 선수가 없을 때는 이런 크로스 전술이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크로아티아의 모드리치 역시 페리시치의 이런 문제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모드리치는 경기 내내 속이 터지는 마음으로 플레이했을 것이며 이는 많은 팬들의 공감을 받았습니다. 팬들과 전문가들은 페리시치의 기용이 실패로 돌아갔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제 크로아티아는 남은 경기에서 더 나은 전략과 선수 기용을 통해 16강 진출의 희망을 살려야 할 것입니다. 구독 및 멤버십 가입은 매일 더 나은 영상 제작 열정을 타오르게 합니다.